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야장 네 번째 글입니까? 자위 중궁왈 거기부터죠. 자위 중궁왈, 중궁이 여몽이죠. 많이 나온 사람인데 여몽이 자인데 이 중궁이 그 공자처럼 조금 집안이 좀 비천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상당히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천하고 아버지도 좀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그렇죠. 공자도 뭐 무당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집안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조금 더 애정이 갔는지도 모르죠, 연민이.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이우지자 성차각이면 수욕 물령이나 산천이 기사제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는 얼룩소예요. 얼룩소. 우리가 얼룩소동 옛날 노래도 있었죠. 얼룩덜룩한 소를 가리켜요. 근데 얼룩소 새끼, 자는 새끼죠. 얼룩소 새끼. 얼룩소 새끼가 이게 주어예요. 성차각이면 여기서 성차각이 동사로 봐야 돼요. 알겠나요? 이게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성은 이 털 색깔이 붉다. 털이 붉다. 털 색깔이 붉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 붉은 색깔은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은 태양도 닮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붉은 색깔은 고귀한 색깔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룩소 새끼가 털이 붉고 또 각은 뿔각자죠. 뿔이 이때 뿔은 뿔이 잘 생겼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이 뭐 뿔이 잘 생겼다는 게 없잖아요. 이건 털이고 붉은 털이고 또 뿔이면 하면 뿔이 이 글 전체로 봐서 이 뿔이 잘 생겼겠다 이렇게 이제 넘겨짚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한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룩소 새끼가 털이 붉고 또 뿔이 잘 생겼으면 이때 뿔각자는 뿔이 잘 생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생겼으면 주어 동사 돼요. 그러니까 이건 동사를 해석해 줘야 돼요. 털이 붉다 또 뿔이 잘 생겼다 이렇게 동사를 해서 줘야 되는 거죠. 비록 뭐일지라도 비록 이 물령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비록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요건 이 조동사고 이게 본동사죠. 그렇죠? 비록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주어는 물론 생략됐죠. 왜냐하면 이 제사에 쓰는 소는 얼룩소는 제사에 쓸 수 없어요. 털이 한 개를 딱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룩소 새끼인데 이거는 이 얼룩소 새끼인데 이건 뭐예요? 돌연변이에요. 이제 털도 아주 얼룩이 안 지고 전부 다 붉고 그리고 뿔도 아주 가지런하게 외뿔로 잘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얼룩소 새끼지만은 돌연변이로 아주 잘 생겼다 이거예요. 마치 중궁이나 공자는 집안이나 아버지는 별볼 없었지만은 그 새끼 아들은 뭡니까? 아주 훌륭하다 이거예요. 알겠네.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읽어야 돼요. 수욕 물령 비록 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어디에 안 쓰느냐면 제사 이렇게 좋은 거는 제사에 올리게 제사에 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얼룩소 새끼니까 제사에 쓸 수가 없죠. 제사에 쓰려고 하지 않더라도 산천이 주어져.
어찌겠죠요? 이건 부사예요. 어찌, 사제, 제는 지호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 타동사고 지가 목적이 돼요. 어찌, 그리고 호는 의문행위죠. 산과 개울이 어찌 그것은 뭡니까? 이 얼룩소 새끼죠. 얼룩소 새끼를 버려두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체는 이때 신이에요. 그러니까 산신과 물신이 이렇게 되겠죠. 산신과 물신이 어찌 그 새끼를 버려두겠는가, 버려두지 않고 제사에 쓴다는 말이죠. 즉 중궁은 비록 집안이 천하고 또 아버지가 악행을 일삼았지만은 이 중궁이 원체 훌륭하니까 그를 귀하게 쓴다 이 말입니다. 제사에 쓰니까 귀하게 쓰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공자는 이 당시가 어떤 의미에서 벼슬도 세수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이랄까요? 인물 중심. 인물이 잘생기면 그 사람을 써야 된다. 이런 이 개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자는 좀 개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자하지. 안 그러면 뭐 공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자왈 해야는 기심이 3월 불위인이요 기여즉 1월 지언 이이인이라. 해는 아내죠. 아내는 주어죠. 아내는 그 마음이 동격이에요. 아내는 그 마음이 이때 야는 주격 조사 이가 뭐 이런 뜻이 돼요. 아내는 그 마음이 동격이에요. 3월 불이인이에요. 3월은 석 달 동안 부사예요. 석 달 동안 불이인 타동사 목적이 인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때 석 달은 꼭 석 달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오랫동안 이런데 오랫동안 인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내는 상당히 수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을 떠나지 않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랫동안 인을 떠나지 않는 게 늘 인과 같이 했으니까 아내는 지금 뭡니까? 아내는 바로 인이에요. 아내. 그렇죠. 아내는 인이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알겠나? 인자죠. 인이 된 사람이 인자다 이게. 그 여즉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곧 부사죠. 이때 기여도 여러 가지 뭐 의미가 말이 많은데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문맥이 맞는 것 같아요.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곧 1.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지언 1호는 부사가 되겠죠. 그리고 기여가 주어가 되고 지가 동사가 되고 어는 어차가 돼요. 어시 어차 어시 뭐 다 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곧 하루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시는 바로 인이죠. 인에 도달할 어시니까 인에 도달할 어는 어디에죠. 그러니까 인에 도달할 이의 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에 도달하는데 아내는 석 달 오랜 시간 동안 인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된 사람이에요. 알겠나요? 즉 인자가 되었어요. 아내는 인자다 이거예요. 인이 된 사람. 도인은 도와 하나 된 사람이 도인이 되듯이 인과 하나 된 사람이 인자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강자가 문. 이 중류는 이 중류 자로죠. 가사 종정야여 이까. 자, 개강자가 물었어요. 이 노나라 사람 대부인데, 개강자가 아마 옛날 공자를 다시 노나라로 오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강자가 상당히 노나라의 실력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개강자 입장에서는 공자 제자 중에 누구를 배수를 주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중류는 자로는 가사 종정야이까. 이때 사는 사역동사에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 다음이 중류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류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앞으로 빠진 거예요. 가사 중류 종정야여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사는 사역동사고 가는 조동사죠. 가사 중류로 하여금 종정 정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중류로 하여금 정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에는 의문형이죠. 의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이 개강자가 공자한테 물었어요. 중류로 하여금 정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중류한테 이 벼슬을 줘도 되겠습니까? 중류하고 같이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공자가 유야는 중류죠. 자로죠. 요야는 주어죠. 이때 야는 이게 주격 조사예요. 알겠나요? 이나 가예요. 동사로 봐야 됩니다. 유는 과단성이 있다. 즉 결단성이 있다 이런 뜻이 돼. 결단력이 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결단성입니다. 알겠나요? 결단성 반대가 뭡니까?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에요. 뭘 하려면 화끈하게 치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화끈하게 해치우는 그런 결단성이 필요한 거예요. 과단성이. 그래서 유해는 결단성이 있으니까 종정회 어는 뭐 뒤에 전치사죠. 종정 타동사 목적 정치에 종사하는 데에 이런 뜻이죠. 정치에 종사하는 데에 하유 무슨 일 원래는 유하예요. 유하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뜻이 돼요. 알겠나요? 어찌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종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로는 벼슬을 같이 벼슬을 줘도 된다. 같이 일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문장 구조 똑같아요. 다시 물어요. 사야는 뭡니까? 자궁이죠. 이것도 주어고 가사 종류. 자궁으로 하여금 여기 원래 그렇죠? 자궁으로 하여금 벼슬에 종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회는 달하다. 달은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잘 통한다 이거예요. 통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 통달했으니까 종정하에 하여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구야는 여몽이죠. 구야는 가사, 구야로 하여금 정치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구야는 예하다. 예는 뭡니까? 재주가 있다는 뜻이죠. 재주가 있으니까
정치하는데 무슨 어려움이겠는가? 다 잘할 수 있다. 공자는 자기 제자들의 그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이 능력 위주가 아니고 지금 요즘 와서는 이상하게 이 이데올로기 중심에 뭐 좌냐 우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좌우가 어디 있어요? 그 다 사람이 좌에 갔다 우로 가기도 우로 가서 좌도 가기도 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좌우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의 이념이죠. 우리 정치 꼭 이데올로기를 한다면 좌우가 아니라 리버럴이 필요해요. 좀 좌우를 뛰어넘는 그런 리버럴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전만은 좌측에서는 저 사람도 나쁜 놈이고 우측에서도 전만은 나쁜 놈이 이래 되니까 리버럴에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그냥 나라가 반 쪼가리가 딱 맞잖아요. 이거 나라가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거 나라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돼야 가장 강한 거예요. 임금도 난면하고 있으라는 것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라는 것은 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반 쪼개가지고 내 편, 네 편 갈라버리면 이 나라가 힘이 2분의 1 조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적이 되면 이게 내분이죠. 뭐 별거 있어요. 내분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빨리 될지 우리나라는 딱이 명분이 강해요. 그 주자학이 양명학이 안 들어가가지고 주자학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명분이 강한 게 아직도 남아서 이 더러운 잔재가 이런 걸 빨리 깨뜨려야 되는데 하여튼 참 걱정입니다. 자, 이 계시 사민자건으로 위 비제하니 계시가 개강자를 나무는 사는 뭐뭐라 하여금 뭐뭐하게 하는 거죠. 사역동사죠. 뭐뭐라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민자건으로 하여금 위 뭐뭐하게 했냐면 비제를 하게 했다 이거예요. 이 동사죠. 이거 사역동사. 비제는 비읍에 제는 이 읍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계시가 민자건으로 하여금 사민자건으로 위 하겠다. 민자건으로 하여금 비제를 하게 했다. 비제 그는 비읍의 읍장을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민자건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계시가 개강자가 민자건을 비읍의 읍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속뜻은 알겠죠? 민자건으로 하여금 비읍의 읍장이 되게 했다. 민자건이 말했어요. 민자건이 이 비읍의 읍장이 되면 좋아하는데 민자건은 이거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걸 사양하고 싫어했어요. 민자건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선위아사 위는 타동사 하는 목적 위하는 나를 위하여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선은 이 부사로서 사를 꾸미는 거예요. 알겠나요? 나를 위해서 이 사자는 첫째는 사양하다. 내가 이 벼슬을 안 했으면 좋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이 벼슬을 잘 양보하게 해달라. 이 어는 이 지와 같아요. 대명사. 알겠나요? 이 벼슬을 사양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벼슬을 목적이죠. 사양하다. 잘 사양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말을 잘해가지고. 두 번째는 그냥 말하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잘 말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이때는 어는 대명사가 그냥 이 조사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양하다. 나를 위해서 이 벼슬을 잘 사양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나를 위해서 말을 잘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여, 유, 부, 아자면 즉 어필 제 문상이라. 그러니까 이 만약, 여는 만약에 if예요. 만약 유 있다 뭐가 있냐, 부하자. 이때 부자를 이 부자로 읽을 수도 있고 복자로 읽을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지금 우리 한문 보면 어떤 사람은 부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복으로 해석하는데 두 개 다 가능해요. 이 첫째, 부로 하면 다시 부자죠. 만약 이 다시 이 부사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부르는 자가, 만약 다시 나를 부르러 오는 자가 있다, 부르는 자가 있다면 다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다시 붙자는 다시 부르다. 만약 내가 지금 사양을 했는데 만약 다시 나를 그 배설을 하라고 나를 부르는 자, 다시 부르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곧 부사고, 나는 필 반드시 부사죠. 있다 동사. 쟤는 어디에 있다에 어디 있냐? 문상에. 문강의 이 상은 이 뭡니까? 강 북쪽을 가리켜요. 문상의 북쪽에, 문강 북쪽에 있을 것이다. 여기가 이 문강인데 북쪽은 제나라고 남쪽이 노나라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노나라에 있는데 만일 나를 부르면 나는 이 강 북쪽에 있으니까 뭔가 제나라에 가 있을 거다 했는데, 제나라로 나는 이 망명을 가버린다 뭐 이런 뜻이 되겠나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설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뜻을 확실히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복자로 해석하면, 두 번째는 복자로 하면 이 다시 돌아오다 이런 뜻이죠. 다시 돌아오다. 만약 나에게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돌아와도 왜 돌아오나요? 나에게 배수를 주려고, 알겠나요? 배수를 주려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반드시 문강 북쪽, 즉 제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로 해석해도 되고 복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 이런 게 참 뭡니까? 아리까리 하잖아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문 자체가 나는 이 그림 같아요. 그림이 뭡니까? 예를 들면 무지개가 있다 칩시다. 무지개 쓰면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라면 7개 색깔이 딱 되는데, 실제는 빨간색과 주홍색 사이에 색이 막 엉켜 있어가지고 이 빨간색도 아니고 주홍색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을 이 묘한 색깔을 나타내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그 묘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또한 빠져놓지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은 한문대로 좋은 점이 있고 또 한문은 한문대로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한문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또 한문이 좋은 점도 있어요. 알겠나요? 이제 말했다시피 무지개 색깔을 꼭 7개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수백 개도 될 수 있죠, 색깔이. 그거를 한문이 나타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